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리상담 해드릴게요. 심해요TV 심리상담사 박일경입니다. 어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살다가 아무래도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남편의 야망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서 오로지 뒷바라지에만 전력을 쏟으며 살았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어린아기를 키우며 유학생의 아내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더구나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살림이 빠듯할 때는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날마다 산더미같이 쌓인 책과 과제에 둘러싸여 한치의 여념도 없는 남편과 마치 전쟁을 치르듯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드디어 마지막 관문인 논문까지 통과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친지의 환영을 받으며 임용을 기다릴 일만 남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노고를 격려하고 또 자축하는 조촐한 와인잔을 사이에 놓고 부부는 행복하게 마주 앉았지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문제는 바로 그때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던 아내에게 그만 한 사건이 너무나 선명하게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머리 위로 쏟아지는 물줄기를 받으며 아내는 유학 생활 중 어느 날 남편의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집 밖으로 쫓겨나 때마침 쏟아지는 비를 피해 남의 집 처마 밑에 서 있었던 그날의 일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무의식의 작용이지요.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그날도 산더미 같은 과제에 쌓여 밥 먹을 새도 없이 씨름을 하고 있던 남편은 옆에서 울어대는 아이의 소리가 시끄럽다고 벼락같이 화를 낸다는 것이 그만 둘 다 나가라고 소리를 지른 것이었습니다. 졸지에 아이와 함께 쫓겨난 아내는 낯선 이국 땅에 비 내리는 하늘 아래 갈 곳이 없었고 남의 집 처마 밑에 서서 빗줄기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을 하염없이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저는 이 두 사람의 처지가 다 이해가 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시간에 쫓기며 좀채로 진척되지 않은 과제와 논문에 초조할 대로 초조해져 있었고 가뜩이나 예민한 그때에 그치지 않고 아이가 울어대자 그만 순간 폭발을 한 거였죠. 온갖 뒷바라지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아내는 영문도 모르고 쫓겨난 황당함과 서러움이 가슴에 사무쳤던 겁니다. 당연히 시간이 흐르면서 그날과 그 순간은 잘 마무리되어 지나갔고 다시 웃으며 두 부부의 생활은 이어져 갔지만 본인인 아내조차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결코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날의 그 일이 하필 자축 파티를 열던 날 바로 어제 일어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오른 것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한 일이었습니다. 쫓겨났던 날은 마침 비가 내리고 있었고 아내의 머리 위로 쏟아졌던 샤워 물줄기는 바로 그날의 빗줄기를 떠오르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보통 남편에게 그때 그랬었다고, 그때 참 서러웠다고, 당신도 예민한 때였지만 그래도 너무했다고. 그러면 남편은 의뢰, 내가 그랬냐고, 미안하다고, 내가 공부 때문에 너무 여유가 없어서 배려를 못했다고, 미안하고 고맙다고, 내가 오늘날 이렇게 성공적으로 공부를 마친 것은 다 당신 덕이라고. 이렇게 풀어져 가는 게 흔한 부부 사이의 일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있던 아내는 갑자기 입술을 깨물며 샤워실에서 나왔고 영문을 모르는 남편은 어리둥절도 그런 어리둥절이 없었겠죠. 그 화기애애했던 밤이 갑자기 싸늘한 전장이 되었고 아내는 급기야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기가 턱 막힌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행복에 겨워 웃고 있던 아내가 갑자기 서슬이 펄해져 가지고 나와 이혼을 요구하다니 누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러 해 동안의 모진 고생을 끝내고 이제 꽃길만 남았는데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황당해도 그렇게 황당할 일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간의 고생을 생각하면 남편보다 아내가 더 억울하고 원통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요하게 이혼을 고집한 아내의 뜻에 따라 결국 두 사람은 나뉘어지게 되었고 임용을 앞두고 내 인생에 5점을 찍을 수는 없다며 길길이 날뛰던 남편을 뒤로 한 채 아내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참 기가 막힌 사연이었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아내의 행동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서러웠던 기억이라 하더라도 그날에 쫓겨났었던 그 일 하나 때문에 이혼이라니요. 이제부터 비로소 고생 끝, 행복 시작인데 지난날에 뒷바라지한 고생이 아까워서라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엔 이 아내의 어린 시절의 비밀, 그 상처를 기억하는 무의식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충남의 한 외곽에서 태어난 아내는 7남매의 맏이었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놔두는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주사까지 심했던 아버지는 전형적인 무능의 폭력가장이었죠.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서 바깥일을 해야 했던 엄마, 그리고 그런 엄마를 대신해 집안일을 도맡아 했던 큰딸.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 딸을 못마땅해 했고 무슨 일만 잘못되면 큰딸을 잡았습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마지막 남은 빨래를 하기 위해 쭈그려 앉아있는 딸에게 어린 남동생이 한 잘못의 책임을 물으며 온갖 욕설을 해대던 아버지. 급기야는 딸의 손에 들고 있던 빨래 방망이를 빼앗아 때리기 시작했지요. 매질을 피해 신발도 신지 못하고 쫓겨난 그날엔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곧이어 굵은 장대비가 된 빗줄기는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려 온몸을 적셨습니다. 마치 그날의 샤워 물줄기처럼 말이죠. 눈물이 빗줄기에 섞여 범벅이 된 채로 남의 집 처마 밑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발끝까지 젖은 온몸에서 물방울이 뚝뚝 흘러 떨어질 때였습니다. 그날 해가 지고 엄마가 찾아와 아버지 몰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갈 때까지 딸은 몇 시간이고 거기에 서 있었고 하염없이 흘러내린 눈물 너머로 뿌옇게 바라본 빗줄기를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맺힌 경험을 남편의 유학 생활 중 또 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에게 쫓겨나 비에 젖어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울던 경험, 미국에서의 동일한 경험, 그리고 그날의 샤워 물줄기. 이 기묘한 연상관계에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무의식이 하는 일입니다. 다 지나간 일이라고, 다 잊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상처를 무의식은 기억하고 있었고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억눌렸던 그때의 그 감정은 샤워 물줄기로 건드려져 밖으로 솟구쳐 나온 겁니다. 아내는 아버지에게 맺혔던 한과 분노를 엉뚱하게도 남편을 용서하지 않음으로 푼 거죠. 정말 억울하고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잘못도 없이 쫓겨났던 아이, 억울하고 서러웠던 아이는 세월이 지나 몸은 성장해도 함께 크지 못하고 그때 그 심정, 그 정서, 그 감정에 갇혀 성장을 멈춘 채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몸은 어른이 되었으나 내면의 그 부분은 어린아이 그 나이에 멈춰버린 거죠. 우리는 이 아이를 내면 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면 아이의 그 상처는 몇십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미처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삶을 갉아먹고 발목을 잡습니다. 이것이 상처가 반드시 치유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버지에게 맺혔던 상처를 치유했더라면, 그것을 좀 더 빨리 발견했더라면 이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국 땅에서 뒷바라지한 고생도 헛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물론입니다. 물론 상처를 치유받으면서 이 아내의 삶은 훨씬 더 좋아지고 나아졌지만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 사례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린 시절이, 어떤 상처가, 어떤 내면 아이가 있습니까? 혹여 그것이 오늘날에도 삶의 발목을 잡는다면 반드시 치유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삶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저는 상담받으러 나설 용기가 없는 분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치유의 원칙과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심해요TV 박일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